모의 투자 스터디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저 차트 세팅하는 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나 좀 어렵거나 좀 세팅하는 게 좀 힘드시면 제가 네이버 제 블로그에 일단은 그 부분 몇 개는 좀 올려놨는데 혹시나 다른 부분들로 제가 세팅한 것 중에 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한번 나중에 날 잡아서 좀 그거를 좀 방송을 하든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든가 하도록 할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그 이평선 부분은 하나 쓰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5일 저가 가중선만 쓰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중에서 이제 5일선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가, 가격은 저가, 이평 종류는 가중을 쓰고 있고요. 여기 지금 5선이고 제일 단기선이에요. 제가 보는 차트 일봉에서 제일 단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LRL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설명이 이건 제가 만든 거라서 이 설명이랑 맞지 않고요. LRL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한번 좀 찾아보시고 함수를 지금 수식 갈래를 좀 만들었는데 요거는 따로 그냥 LRL 그냥 쓰는 거고요. 여기 좀 피리어드 보면 66일을 썼고요. 그리고 요거는 따로 좀 수식을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막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뭐 하여간 혹시라도 뭐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면 뭐 이거야 뭐 올려드리는 거에 별 상관없고요. 하여간 제 기준으로는 이제 얘가 이제 검은 선이 이제 LRL 평균 아래에 있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선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단기선은 5일 저가 가중,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그 다음은 요 밝은 초록, 초록 맞나? 얘죠. LRL선. 요게 지금 사이클을 타는 거니까 얘가 이제 하락각일 때는 이제 조심하자는 차원이고요. 하락각이고 하락 방향, 진행 방향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계속 조심하는 분위기죠. 이게 좀 수평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고요. 요즘에 최근에 좀 올라온 거죠. 잠깐 여기도 올라왔다가 다시 깨고 내려갔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장기선이 얘까지 틀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얘를 깼으니까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얘를 깨고 내려가서 얘를 회복 못하면 얘가 꺾이잖아요, 그죠? 검은 선이. 그러면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라인이 생기는 거죠. 얘가 좀 깨고 밝은 초록색 선이 내려와서 지금 주가가 더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여기 매도하고 매수선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자주 보는 박문아님 샤프스터 그분 거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 거기 보시면 그 DMI 수치에 대한 게 나올 거예요. 그걸 그냥 제가 수식 갈라져서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교차하고 30 이상 보고 그러기 귀찮아서 그냥 차트에 표현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수식 갈래저를 만들어서 그게 나오는 날,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의미는 뭐냐면, 잠깐 좀 설명드리면, 이 파란색 라인선의 의미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주춤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가가 쭉 올라다가 주춤했어요. 여기가 라인이 생겼죠? 파란색 라인이 다시. 그러면 이 바닥선을, 특히나 이 파란색 선이 나오면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강한 상승을 이어지지만 바닥을 깰 때는 조심해야 되는 선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은 바닥 깰 때. 왜냐면 그 매수의 힘이 약해진 부분이니까 그 바닥을 깼다는 거는. 그러면 나중에는 얘가 올라올 때를 봐야지 조심해야 되는 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있죠. 요거는 하락의 힘이 멈추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잡을 때 이 빨간색 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단계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저점을 잡을 때 빨간색 선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조금씩 저점을 잡는 분위기를 좀 체크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는 YRK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달은 여기에서 좀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깼고 큰 차이는 없죠,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이 선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 접근한다면 이 선이 나오고 빨간색 5일 저가 가중선이 올라오고 지금 하락하던 이 밝은 초록색 LRL 선이 턴하기 시작한다면 요런 포인트들을
이제 매수 시기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손절선은 여기가 되니까 짧게 손절선 짧게 잡고 흐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잡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있냐? 그 약세 강세 패턴이 있는데요. LR선 제가 그 차트를 이렇게 좀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씩은 그 장중 흐름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 자기 최면에 걸려서 이게 주가나 아니면 종목의 흐름이 깨지고 있다는 걸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라고. 그래서 그 LR선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파란색으로 좀 변하게 해놓은 거예요. 강세 약세 패턴을. 그래서 파란색 선이 나타나는 건 아직까지 흐름이 안 좋다는 얘기죠. 여기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기 하락추세 연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그 돌파하려면 치고 올라와서 버티고 얘가 지금 돌아와야 돌리는 흐름을 보여야 되니까 이게 버텨야 돌리겠죠, 그죠? 안 버티면 못 돌리는 거죠. 그럼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데 굳이 어려운 자리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고요. 대충 그리고 이거 33일 기준봉하고 이게 60일 기준봉이 있는데 이거는 그 33일 동안 기간은 제가 좀 설정을 하면 되고요. 똑같은 그 수식에서 그 거래량이 그 기간 중에 여기 설정한 지표죠. 지금 33일 기간이죠. 이 33일 동안 기간 중에 거래량이 제일 컸던 날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라인을 긋게 만들었어요. 라인을 긋고 그 대신 요거 보면 그 라인을 그릴 때 바닥선하고 그 몸통의 절반의 라인 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바닥선하고 몸통의 절반. 어디 있냐 또. 하여간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생겼는데 바닥선을 깨는 거죠. 그럼 거래량 생겼던 바닥선을 깨면 나중에 봐야죠. 바로 뭐 저가 매수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니까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깨진 자리가 되면 나중에 저항이 되는 거죠. 좀 일단 지표 설정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나중에 요거 기준봉에 대한 부분, 거래량에 대한 부분하고 아마 LR은 제가 따라 안 하는 것 같고 월봉 시가, 분홍색은 월봉 시가예요. 그러니까 이 분홍색 선 아래에 있다는 거는 음봉이라는 얘기죠. 월봉이. 그럼 월봉이 음봉일 때 너무 들이대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봉에서 좀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월봉 시가하고 그리고 LR은 아니고 그렇게 두 개밖에 없나? 하여간 월봉 시가 그 거래량 따라서 라인 표시되게 해놓은 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요. 차트 흐름을 좀 말이 길어졌네요. 하여간 YIK 같은 경우 일단 어수선한 시기가 지나서 요거는 제가 그때 한번 저점이 나온 것 같다고 해서 뭐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 무역전쟁에 대한 시장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시기가 좀 지나서 실적 모멘텀이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다고 치면 YIK 같은 경우는 실적 미스는 안 날 종목이라고 좀 믿었던 부분이었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점에서는 일단은 시장 영향이 좀 제거되면 실적의 영향을 받겠다 싶어서 그때 한번 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잘 잡고 올라왔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매물대죠. 그리고 올라올 때는 밑에서 올라올 때는 그 해당 월의 월봉 시가도 그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월봉 시가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들은 이제 매물이 되는 거죠. 이런 자리들이 여기를 딛고 올라와야 되는데 한 번에 딛고 올라가기엔 일정 부분은 어차피 이거는 기존 수주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그러면 알려져 있는 그 웬만큼 그냥 대충 이 종목을 조금 보셨던 분이라면 실적이 잘 나오리라는 거는 알고 계셨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알진 호재는 큰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럼 나오면은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차트상으로 일단은 뭐 차트는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고, 지금 차트 모습으로는 일단 밝은 초록 이 사이클상 얘가 살짝 수평을 가기 시작했으니까 3,800원대 이 밑으로 주가만 안 내려온다면 일순간 상승 사이클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지금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 두 번째 종목은 ICD고요. ICD는 주가가 차트는 뭐 이렇게 좀 쭉쭉쭉 올라오는데 단봉으로 계속 올라오죠. 거래량도 그렇다고 특이하게 올라오는 것도 없고, 이게 지금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이라서요. 거래 금액도 작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거래량 작은 종목은 차트로 좀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는 뭐 사서 만약에 누군가는 좀 크게 샀으면 이걸 팔고 싶은데 호가에 그 매수 물량이 없다 보면 힘들죠, 팔기가. 근데 누군가는 나 돈이 좀 필요해서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쭉 시장가로 밀어버리면 이게 아랫꼬리가 안 날 수도 있죠, 그죠? 쭉 밀려서 차트가 이상한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아마도 던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차트 흐름 볼 때 얘네들은 좀 거래량 적은 종목들은 좀 체크를 좀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뭐 주가 흐름은 뭐 잘 올라왔고요. 일단은 돌려야 되는 자리가 왔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만 버텨주면 얘가 좀 사이클이 좀 돌아올 수 있겠죠. 일단 일정 부분 아직 얘 위로 오늘 좀 올라오긴 해서 좀 차트가 파란색 계열에서 좀 흰색 계열로 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K맥이고요. K맥은 좀 주가가 잘 안 움직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주가가 그 시장 흐름에 별로 변동을 안 하는 것도, 왜냐면 나중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게 올라가겠거니 하고 얘가 지금 제가 투자 종목 스토리에 좀 올린 거겠죠? 모의 투자 스토리. 근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추세를 잡을 때도 이런 정보들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좀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예상을 좀 하고 좀 살펴보고 하면, 케미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상이고요. 그건 까봐야 하는 거니까. 일단 차트 흐름상으로는 저기 움직이지는 않는데, 전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으로는. 자, 그리고 3위 각기 얘도 안 움직이죠? 징한 것.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뭐 나름 뭐 저점을 잡고 5일 저가 가중선이 좀 돌았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보고 있고요. EM텍은 뭐 얘 잘 올라왔죠. 매수가 대비 좀 많이 잘 올라왔고요. 매수했던 부분에서 잘 올라왔고, 주가 흐름. 그리고 월봉 시가 부분 위로 올라타서 월봉상에서도 지금 양봉인 부분이고요. 괜찮아 보이고요. 해성 DS도 잘 올라왔죠. 잘 올라와 있네요. 아직 매수를 안 해서 그렇지. 하여간 뭐 이거는 뭐 좀 실적 발표하고 좀 내려오면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추세가 이런 부분들 다시 내려오면 좀 그때 좀 살펴보려고요. 마이크로 프렌드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번 쭉 올라왔는데 매물 그죠? 매물 뚫었던 자리, 월봉 시가 부근 뭐 이런 부분들 뭐 있으니까. 그리고 하락선 검색해서 아직 하락 기울기죠. 하락 기울기 조금 이제 돌리기 시작할 건데, 돌리려나? 근데 보시면 여기 좀 라인이 하나 거져 있죠. 갈색 라인이 여기 거래량이 생기면서 라인이 거진 거죠. 몸통의 절반하고 몸통 바닥. 그러면 신규 접근은 이제 전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6,000원에 이제 라운드 가격이 여기 올라오는 걸 보고 그 상태를 보는 상태였으니까, 이게 반전하는지 보던 상태였으니까 그때 1차 매수는 접근을 했지만, 신규로 만약에 뭐 단기 매매를 본다고 치면 지금 구간하고
좀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분할 매수 구역이 되겠죠. 깨지면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간 버틴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 부분 그때 언제였더라 이게 요 날이었던가요? 아마 요 날이었던 것 같은데 1차 매수로 접근했던 날이 단기로 잘 올라와서 버텼고요. 그렇다고 치면 요 가격대에 잘 지키리라 생각해서 좀 봤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위에 매물이 있으니까 윗골이 나는 게 당연하겠죠. 매물대라서 차트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얘가 단기나 중장기는 좀 돌리진 못했지만 일단은 제일 바닥에서 돌려야 할 선 5일 저가 가중선은 상승 방향으로 좀 틀었고요. 차트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기술적 분석을 마치긴 너무 시간이 끌었네요. 잘 쉬시고요. 주말에 좀 내용 정리되고 좀 볼만한 것들이 있으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